최근 CNN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바로 한국군에 새로운 적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그 적은 북한과 관련된 적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였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2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남녀가 1대1 비율이라 가정하면 20년 후에 입대하는 남성은 12.5만 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국군 유지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오는 해결법들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징병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성 징병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여성 징병제를 앞서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의 여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미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덴마크도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 국가들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양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옆에서 지켜본 러시아의 무력사태 때문이었죠.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사건을 본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기의 평화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안보 환경 악화에 따른 결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을 실시하게 됐고 이후 러우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세 국가 모두 물 흐르듯 원활하게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닙니다. 찬반 논란은 계속 있어 왔지만 애초에 북유럽에서 군복무는 인기 직장에 들 만큼 매력적인 선택지였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군대가 인기 직장인 이유는 복지와 혜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대의 경우 입대를 하게 되면 매달 6,630크로네를 받습니다. 하나로 87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78만원을 매달 더 받고 자녀까지 있으면 90만원을 또 더 받게 됩니다. 게다가 전역하면 축하금으로 570만원가량을 받게 되죠. 일주일 근무 시간은 42.5시간이며 각종 보험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에서는 군대가 인기 직장이 되었다 보니 남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곧 양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노르웨이는 그렇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군 환경을 만들어 여성 징병제 찬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게 되죠. 즉, 남자만 받던 꿀직장 대기업에 여성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 군대의 경우 군대 특유의 수직적인 분위기, 잦은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모두가 기피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도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여성 징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성 징집을 위해선 그들의 군복무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먼저이고 그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기저기서 여성 징병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표 끌어모으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은 여성 징병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여성 징병제라는 제도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